월요일 밤 11시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으로 우리 시장도 오늘 활짝 웃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초기 승부수 중의 하나로 꼽고 있는데요. 이 경기부양책이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장도 오늘 활짝 웃었죠? 함께 시장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마감부터 볼 텐데요. 양시장 한 주 시작부터 스타트 아주 좋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18% 상승한 3,208선에서 마감이고요. 이렇게 2주 만에 다시 3,200선을 회복해낸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1,000스닥을 눈앞에 두고 있죠. 1.97% 오른 999포인트 선의 마감입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메이저의 매수세가 강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세자세를 보였고요. 특히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 포착이 됐습니다. 개인들은 수익을 좀 챙기는 모습이죠. 개인만이 홀로 5,700억가량의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는 개인들이 사들이나 했더니 오후 들어 외인과 기관이 매수 규모를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세를 키웠던 오늘 코스닥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 시총 1위의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강했지만 삼성전자가 무려 3%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9만 전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규모로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를 논의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 89,400원까지 상승해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 보도가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시그네틱스가 거래 제한선까지 올랐고요. AD칩스는 11.3%가량 상승한 모습이고요.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잡고 또 완전 자율주행차의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에 주력했던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7%가량 상승으로 마감입니다. 자, 이어서 게임주 중에 개별 종목 살펴보시죠. 데브 시스터즈가 글로벌 출시한 신작 쿠키런 킹덤의 흥행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19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면서 일주일 새 주가가 2배로 뛰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29,000원 선의 마감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항공주 함께 살펴보시죠.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우성주 볼 텐데요. 이 대규모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와 함께 오늘 급등세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는요,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한항공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대감 등으로 주가 상승세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시초가 28,200원의 거래를 시작했고요. 오늘 장 11%가량 상승으로 33,3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우선주가 더 강하게 움직였네요. 상한가로 마감 지은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1월 마지막 주까지도 좀 시작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감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오늘도 1시간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월요일 밤에만 함께할 수 있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권영우, 이준기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열어두고 있는데요. 종목 추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알맞은 신규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게시판에도 사연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은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이준기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함께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또 마음도 훈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도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었지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거가 아니죠. 며칠 전이죠. 그때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CEO가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냐, 실형이 이제 선고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도 같이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지수 선반영되었고 삼성전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 주었고 코스피는 이제 과거에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그 중심에 이제 삼성전자뿐 아니라 LG전자, 그 현대차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3,2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 가격을 이제 기록했는데요. 일단 그 중심에 오늘 현물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옵션 거래에서 이제 외국인이 풋옵션을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와 좀 다르게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시장뿐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여왔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이와는 좀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 모두 선물 시장에서 매도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현물 시장이 아무리 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현물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 시장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이제 맥더독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는 이제 대형주 중심에서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의 이제 불확실성 이슈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전에 상승세를 보였던 현대차,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흐름은 어디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는 요약하자면 봄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다소 주춤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또한 다소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 전기차 쪽으로 신규 사업을 또 공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발생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이제 기존의 가전기기뿐 아니라 앞으로 이제 애플카 협력 기대감 또한 남아 있고요. 새로운 전장 사업, AI, 인공지능 사업을 진출하게 되면서 외형 성장 더욱 가파르게 성장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가 주춤하고 있더라도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또 봄날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훈훈했는데 잠깐 주춤하더라도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권영우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은 좀 아쉬워요. 1000스닥 오늘 넘어서 주나 했는데 999에 딱 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또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오늘의 코스닥은 고태식이 돌아왔구나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좀 건방졌다면 죄송합니다. 이 영화 해바라기의 명대사죠. 오태식 주인공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하는 명대사인데 남자라면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분위기가 좀 상승 반전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러나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그 확장 정책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옐런의 미국의 재무장관 옐런의 확장 정책이 언급이 있었죠. 그런데도 사실상 미국 시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옐런 예무장관이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락했었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좀 띄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급락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런 경험을 염두에 본다면 어느 정도 조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최근에 반면에 국내 증시 상황이 코스닥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 특히나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 제도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돼서 올해 6월달에 좀 보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방안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죠. 그 전에는 3월에 이제 재개가 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6월로 미뤄지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회복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하방으로 밀리기보다는 단기적인 박스권이라든지 아니면 상승 추세로 좀 더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렇죠. 그동안 대형주 위주의 비중을 좀 확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 코스닥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닥 종목의 어떤 옐로우칩이라든지 스몰캡으로 비중 확대하는 것을 저는 초점을 맞춰봤고 그리고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조 바이든 정책주인 친환경 인프라 관련해서 5G 그리고 건설, 보건의료, 테마성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시진핑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 이런 중국 소비주들이 좀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좀 탄력성 있는 그런 코스닥 스몰캡으로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999.30인데 0.7포인트만 올라줬더라면 정말 천스닥 역사적인 천스닥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 흐름이라면 내일이라도 추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전고점, 이 코스닥의 단기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흐름을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금융투자, 일단은 중장기적 자금의 성격인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에 대한 어떤 수급은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단기적인 수급인 금융투자 측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코스닥 슈팅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태식이 돌아왔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재밌게도 정리를 해주셨어요. 영화 대사와 함께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대형주를 봤다면 이제는 코스닥 종목들을 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고요. 바이든 관련주라든지 중국 소비주까지 함께 챙겨보자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자 종목들 구해보기에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 또 수익률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점검 시간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기 전문가와 함께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첫 번째 종목이 기다리고 있네요. 동화화성부터 함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쭉쭉쭉 올라주더니 금요일에 최고가 17,850원까지 달성한 모습입니다. 쭉 올랐다 보니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쏠린 모습이긴 한데요. 지금 목표가는 15,000원 잡아주셨고 최고가 17,800원대까지 도달한 모습이네요. 현재 70%가량의 수익률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도 수익권인데요. 목표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동화화성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동화성은 이제 현대차 이 GMP 플랫폼에 이제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현대차가 이제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그러나서 이 동화성이라는 기업이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코스피 중심으로 대형주가 급등을 보인 이후에 약간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3월입니다. 3월 달에는 이제 코스닥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부진하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사업을 지수 0에 나오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관리 종목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코스닥 중심으로 그러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코스닥이 약간 좀 퍼포먼스가 코스피 대비 약간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동화성이라는 기업은 최근에 급등 이후에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코스피에 조금 더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코스피에 조금 더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코스닥은 조금 더 숨을 돌리시는 가운데 이 동화성이라는 기업은 좀 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오히려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아하성은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보셔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전문가님 지금 70%가량 보인 수익률인데 또 하나 이 정도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LNF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LNF 역시나 지금 목표가 10만 원까지 보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최고가 85,600원까지 달성하면서 역시나 70% 가까운 수익률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LNF도 또 추가적으로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네, LNF는 이제 LG화학 쪽에 이제 양극재 소재를 공급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하이엔드 라인이 이제 테슬라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고 최근까지 급등세를 이어오고 있다가 장중에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2차 전지는 이제 BBIG 중에 B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 올해에도 여전히 상승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만 현재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을 보이고 그동안 그 오른 종목들 이외에 섹터나 업종 내에서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해당 업종이나 섹터 내에서 종목군들의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LNF 장중에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마치고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꺾이는 시점이 다시 한번 LNF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제 5만 원대 부분에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가격대는 지금 약간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 있고요. 오히려 앞으로 이제 BBIG 중에서 배터리는 여전히 추세가 우상향 기대가 됩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LNF를 신규 진입하시보다는 이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2차 전지 관련 섹터, 장비 소재 쪽을 조금 더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LNF 이 현재 주가 범위는 신규 진입보다는 이제 기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LNF라는 기업이 앞으로 물론 추상승 가능합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매수할 때 가장 낮은 가격, 메리트 있는 가격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신규 진입보다는 오히려 다음 후속주를 노리시면서 조금 더 숨을 돌리면서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LNF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을 아주 잘 챙겨가고 있긴 하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혹시 조금 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아직 오르지 않은 다른 2차 전지를 봐야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근데 지금 오늘도 슈팅이 강하게 나온 종목이 있어서 이것까지만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보티즈가 또 전문가님께서 구해주신 종목이었는데 오늘 한 20% 가까운 상승이 쭉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잡아주신 목표가 15,000원을 넘어서서 오늘 21,450원까지 최고가 달성하는 모습이고요. 현재도 19,8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최고가 수익률 58%가량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제는 로보티즈는 어떻게 볼까요? 네, 이제 로보티즈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당시에 이제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AI 쪽은 앞으로 5G랑 같이 중국 경기가 회복된과 동시에 대규모 투자가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제가 목표가를 1차적으로 잡아드리는 목표가는 당기전 박스권이기 때문에 잡아드렸는데 이 기업이 급등을 보일 때 그때 마침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고 전장 사업과 AI, 인공지능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한순간에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고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 쪽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 우리나라 글로벌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앞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조정 없이 단기 급등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중장기 추세는 좋습니다만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는 숨고르기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은 좀 길게 몇 년 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가능하시면은 분할로 매도를 접근하시되 이후에 오히려 하락 시에는 좀 더 저렴한 좀 메리트 있는 가격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려 나가시는 방침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로 매도를 챙겨 나가시되 신규로 진입하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권에 위치해 있고요. 오히려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섹터,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길게 보기보다는 지금은 좀 분할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겠고 좀 중장기로 가져가실 경우에는 다른 종목, 다른 섹터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권영우 전문가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종목들 중에서는요, 첫 번째 종목으로 후성 기다리고 있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과 함께 후성이 쭉 좀 올라가줬던 모습인데요. 현재 13%가량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1월 초에 구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 13,600원 보면서 달려오고 있었는데 좀 지난주에 넘어선 모습입니다. 최고가 14,000원까지 달성한 모습이네요. 후성, 이제는 어떻게 볼까요? 네, 후성 일단 목표가는 체결이 되었죠. 목표가는 이제 달성을 했지만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직 혹시라도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또 AS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그 전기차 관련해서 전액 첨가제랑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스 이 두 가지 모멘텀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었죠. 2020년에 이 반도체 특수가스 그리고 전기차 전액 첨가제 관련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캐파를 두 가지를 동시에 확장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도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팔방미인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지금 조 바이든 정책이 친환경 정책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탄소 배출권의 테마성도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전기차 관련해서 실적적인 어떤 모멘텀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바로 후성이죠. 그래서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거 공개해드리고 나서 이전에 딱 오늘 이전 고점을 돌파했었던 12,700원 이 부근을 오늘 정확히 지지하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아래에서 거래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이 상승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지하고 이 추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참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금융투자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보험, 연기금 에서도 오늘 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혹시라도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수익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챙겨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성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성은 혹시 아직 들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감을 체크해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롯데 관광개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구해 주셨는데 한 주 만에 수익의 주인공으로 돌아와준 모습입니다. 오늘 또 쭉 올라주면서 고점을 더 높여가는 모습이네요. 최고가 17,000원까지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현재 10%가량 수익률 한 주 만에 잘 챙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 목표가 17,800원 잡아주셨고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롯데 관광개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제주도의 제주 드림 카지노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차기 카지노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종목의 CB 물량에 관련해서 지금 전환사채 이 부분이 오버행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제가 저번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라 뭐 이렇게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컨택트 관련해서 여행이라든지 항공, 운수, 그러니까 이쪽 면세 쪽 이런 업종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한번 한 차례 더 수급이 들어왔을 때 목표가가 정말 빨리 도달한다면 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여러분들 그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17,000
900원 정도 여기 잡고 지금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유효합니다. 상승은 계속적으로 유효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연기금 측에서는 장기적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하반 경직성을 확보해 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서 빨리 수익을 확보하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단기적인 종목을 찾으셨던 사연이었기 때문에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목표가 달성 시에는 수익을 빨리 챙기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 중간 점검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오늘은 얼른 여러분들 사연 만나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있으시면요. 저희 계속해서 사연창 열어둘 테니까요. 얼른 움직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자세한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려면요. 또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바로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글 작성 가능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글 쓰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남겨봐 주시고요. 또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또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들어온 사연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볼게요. 자, 오늘은요, 구해줘 스탁에 처음 사연 남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두환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남깁니다. 제발 채택 한 번만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장이 오르는데 내 종목은 잠기네요. 제발 구해줘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얼른 구해드려야겠죠? 김두환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볼게요. 자, 생각만큼 요즘 수익이 잘 안 나서 또 구조 요청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권양우 전문가님께 맡겨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제발 구해줘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필승 전략 세워주시죠. 네, 필승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황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들, 그러니까 화장품, 면세 이런 업종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 관련한 종목을 제가 우리 김두한 사연자분께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잉글 우드랩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 회사고요. 지금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화장품 산업이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잉글 우드랩이라는 종목이 물론 시가총액이 좀 다소 좀 적은 종목이지만 그만큼 탄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단기간에 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런 종목들을 우리 구해줘 스탁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1월 22일 날 돌파했었죠. 이때 종가 베팅을 해도 무리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가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다라는 거죠.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 자리에서 지지 구간을 지금 체크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 거래량이 좀 많이 유입이 됐다. 이걸 돌파할 때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유입이 된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돌파 자리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잉글 우드랩 목표가를 제가 8,2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2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잉글 우드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잉글 우드랩으로 또 구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한알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화장품 전문회사로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200원 설정해주셨네요. 가격 전략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분들도 구해드려야겠죠? 얼른 사연창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분 사연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끝번호 0305번이고요. 삼성이라는 닉네임으로 남겨주신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곧 설이네요. 설 전에 반도체 종목 좀 묻어두고 싶은데 중장기 종목 어디 없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 찾아봐야겠네요. 사연부터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도 앞서 정리를 해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이준기 전문가와 함께 다음 후속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 종목인데 좀 묻어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좀 슬금슬금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 볼까요? 네, 반도체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삼성전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시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최근 일단 삼성전자 대형주 위주로 반도체 대표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이제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삼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SFA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 고객사가 삼성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서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여기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기 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오늘 종가는 이제 6,1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3개월 동안 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오른 둥 마는 둥 하였다가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SFA 반도체라는 기업을 이제 과거 시점으로 한번 돌려보면요. 2020년 초에 보시면은 이 주가가 한번 크게 조정을 보이지 않고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 깊게 보였죠.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 하락, 상승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좀 달려들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앞전에 이제 제가 AS 보여드린 종목들처럼 지금 시장은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는 시작입니다. 다만 이제 그 말도 좀 잘 골라야겠죠. 가능하면 좀 멀리 갈 수 있는 적토마 같은 그런 말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SFA 반도체라는 이 기업을 주봉상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2015년도에 형성한 고가가 5,790원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를 이제 돌파한 시점이 여기 2020년 초반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격대를 돌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5,790원 가격대 매물을 지속 소화하는 흐름이 발생해 주었는데요. 이때의 흐름이 아까 전 일봉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주가가 지속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전에 중간에 이제 매매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매도를 하셨던 분들, 매수하신 분들 다 지겨우시 이제 매도를 하시고 다 떠나간 시점이 이제 최근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발생한 거래량이 2,500만 주 이상 발생해 주었는데, 이때 발생한 거래량은 이미 어느 정도 과거에 지쳐서 상승이 더 나오지 않아서 모두가 포기하고 떠나면서 이 악성 물량이 오늘 대부분 소화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하게 6,000원 위로 돌파 마감해 주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90원 정고점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하게 매물을 소화해 주었고,
최근에 고점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면서 장중에 대량 거래 발생이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시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SFA 반도체라는 기업은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표가는 일단 저는 1차 목표가를 잡는다면 9,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이제 좀 이전의 저점이죠. 오늘 저점으로 잡겠습니다. 5,640원 이탈 시에는 손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럴 일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SFA 반도체로 또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또 삼성과 테슬라가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오늘 SFA 반도체가 함께 올랐는데요. 목표가는 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640원 설정해 주셨는데요. 아마 하단으로 잡아주실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샵 9100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자세한 고민들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 글쓰기 클릭하시고 사연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부지런히 다음 사연들 얼른 찾아봐야 될 것 같죠? 다음 사연도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문자 사연, 게시판 사연이네요. 끝번호 5792번이고요. 이연상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부분 종목이 너무 높은데 아직 안 간 종목이나 저평가 종목 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한 번만 구해줘 라고 외치고 계시네요. 이 연상 시청자님의 사연 키워드부터 정리해 보시죠. 자, 이연상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권영우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성함이 이연상이신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줄이신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정말 성함만 딱 들어봤을 때는 뭐 이연상, 삼연상, 사연상도 가능하실 것 같은 분인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해드리는 종목이 이연상 갈지 삼연상 갈지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장담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해서 이연상 사연자 게시판 사연자분께 제가 이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젠이라는 종목이고요. 영효 대천사라는 신작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 기대감이 유효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시장에서만 이 웹젠이 뮤라는 게임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왔었지만 지난 6일에 중국 시장에 출시된 뮤 IP 기반의 신작 그 영효 대천사가 1,000만 명에 가까운 사전 예약자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iOS 매출 순위 10위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제 초반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게임주들 아직 안 올라간 게임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기관에서도 금토에서도 단기적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텐센트가 메가 딜을 나서고 있죠. 약 60조 달러의 실탄을 확보한 다음에 한국이라든지 미국 소재를 둔 게임 회사를 인수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관측이 나오면서 국내 게임사들 중에 하나 정도는 분명히 인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상승의 어떤 재료로서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웹진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세 차례나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이것을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이끌어냈는데, 자, 이 와중에서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나타냅니다. 기간 조정을 쭉 나타내면서 어느 한 지점이 돼서 역시나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눌리고 재돌파하는 이 시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웹젠이라는 부분을, 웹젠이라는 종목을
우리 이현상 사연자분께 제가 구해드리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월봉을 딱 봤을 때는 지금 매물대 부근입니다. 매물대 부근이지만 이것을 저항을 받고 다시 추세가 꺾이면서 내려올 것이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투에서도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수급이 유입되었었고, 사모펀드 측에서도 최근에 거래량이 좀 유입되었었던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젠 목표가를 설정해 드려야 되겠죠. 47,000원 잡아 드릴 겁니다. 47,000원 잡아 드릴 거고, 그다음 손절가는 39,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에도 한알력 해제 기대감과 함께 게임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웹젠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9,000원 설정해주셨네요.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현상 가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소차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요. 이분 사연 함께 열어볼게요. 자, 넥소라는 닉네임으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수소차에 꽂힌 주린이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수소차는 상용화되면 관련주가 오르지 않을까 해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종목 부탁해요 라고 한마디 덧붙여 주셨네요. 자, 넥소 시청자님의 사연 키워드부터 뽑아볼게요. 자, 주린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이슈를 보는 눈은 아주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공부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준기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수소차 상용화 이슈에 주목을 해서 또 관련주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수소차 하면 관련해서 전기차 쭉쭉쭉쭉 나가는 부분도 있고 수소 관련주로 꼽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수소차가 상용화가 된다면은 이제 수소차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핵심적인 기술일수록 그만큼 원가의 비중이 가장 클 텐데요. 일단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LNF와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상하프론테크 발음이 좀 힘든데요. 상하프론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전에 LNF라는 기업이 거의 이제 70%, 80% 급등을 보이기 이전에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LNF가 급등을 보이기 이전에는 이제 세계 최초로 하이니켈 양극재 소재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공장 캐파 증설을 나섰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상하프론테크 또한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거의 이제 국내선 유일하게 불소수지 기반의 수소차 전용 분리막 멤브레인을 상용화로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입에만 의존하다가 최근에는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하프론테크라는 기업이 이제 수소차에 들어가는 멤브레인 이제 분리막을 앞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은 이 멤브레인이라는 이 핵심 기술이 수소차 원가 비중의 8에서 9%를 차지합니다. 거의 10%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LNF 양극재 소재가 2차 전지에서 거의 원가의 비중 20%를 차지했었는데,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멤브레인 2차 전지의 원가 비중 대비 8에서 9%가 아니고요. 수소차의 8에서 9%, 거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수소차가 만약 상용화 된다면은 수소차 가운데서도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그 가운데서도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이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이제 불소수지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경쟁자가 거의 없을 뿐더러 현재는 이제 헝가리에 공격적으로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 이전에는 이제 전해질 누액 방지하는 제품을 납품해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에 집중적으로 해당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멤브레인 상용화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주가 또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빨리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상하프론테크의 일봉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다시 신고가를 기록해 주었는데요. 역시나 최근 시장은 그렇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전 고점이 55,100원인데요. 여기 저항이 좀 심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때 발생한 거래량은 오늘 거래량과 비교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의미 있는 저항대는 이제 5만 원 말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만 원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 의미 있게 분출해 주었고요. 오늘 다소 좀 양봉으로 마감해 주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은 좀 쉬어가는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좀 저점 꾸준히 높여가면서 상단은 좀 55,000원 기준으로 주가 등락하다가 한 번 더 강한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좀 한 77,000원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돌파 이후에 거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인데요. 일단 목표가는 77,000원 잡고요. 그 손절가는 이제 가능하면 의미 있는 가격으로 잡겠습니다. 종가상 5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속 보유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상하프론테크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주셨지만 그만큼 좀 자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77,000원까지 보시고요. 하단으로는 종가 기준 5만 원 선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또 특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코스닥 999포인트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20년 만에 최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영우 전문가님, 1000포인트 넘어서겠습니까? 네, 저는 1000포인트를 당연히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도 3000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회사에서 이렇게 환호를 했었는데 내일 코스닥도 무난히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또 한 번 더 네. 환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21선을 연속적으로 코스닥이 지지를 하죠. 이렇게 꼬리를 달고 아래 꼬리 캔들을 달고 그리고 약간 이탈했을 때도 금세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추세를 회복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시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어떤 것이었냐. 그거에 가장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연기금이 코스닥을 정책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이런 관점을 유지해 놨기 때문에 사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에서도 수급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오늘도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금투에서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일 시가가 오히려 시작할 때부터 천수닥을 넘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무난히 천수닥 도달할 수 있고 만약에 시가가 너무 높게 뛰었다 그러면은 장 초반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준기 전문가님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올해 2021년도에는 간단하게 BBIG 쪽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입니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성장주라는 거죠. 지금은 경기 침체 국면이고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돈을 계속 풀기 위해서는 목표 인플레이션 도달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돈이 풀릴수록 주식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지수, 금융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수닥 시대 만끽하면서 BBIG 쪽을 살펴보면 되겠다라고 두 분의 전문가 의견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준기, 권영우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